네, 지금까지 영상 진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 주제는 최근에 또 저희가 보고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미중 갈등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그게 굉장히 몇 년간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제는 다급해진 미국, 강경해진 중국. 발표는 저희 택톤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텍톤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투자 전략이라는 어떤 제목 하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산만해지고 또 집중도도 떨어져서 오늘은 정확하게 미국과 중국 둘 간의 관계가 현재 2023년 6월 현재 어떤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제나 주식시장이 정치에 좌우된 아니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경제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과거에는 경제적 현상들이 정치적 현상들을 이제 제어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조금 선후나 강약을 따지자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세의 문제가 훨씬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뭐 벌써 한 2010년 그때부터 시작은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 보복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돼서 이제는 완화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날짜가 2021년 1월인데 그때 이후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더 어떻게 보면 강경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제재 법안을 가해서 중국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도 뭐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이 싸움의 끝은 전쟁이다. 그래서 항상 갈등과 이제 전쟁 이런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최근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잘 조합해 보면 굉장히 2021년과 2022년과 2023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사건의 순서대로 아니면 큰 이벤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날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원래는 2월 달에 방문하기로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뭐죠? 풍선 하나 때문에 또 서로 안 돼 가지고 그거 다시 6월로 연기가 된 거죠. 실제로 이 블링컨이 이제 중국을 하기로 한 거는 벌써 2월 달 예정이지만 2022년 11월 달에 발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면서 시작된 거죠. 그 만나는데 벌써 한 8-9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로 처음 아마 미국 행정부의 가장 높은 클래스에 있는 공무원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럼 8년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랭한 기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나온 말이 프로그레스죠. 아, 뭔가 진보 아니면 개선된다라는 표현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명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코멘트에 프로그레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됐죠. 물론 6월 19일 이후에 6월 말까지 계속 이상한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뭐 독재자라고 얘기해서 또 문제가 됐고 또 해결됐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제가 사소한 건 버리고 중요한 골자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2021년 1월 달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보통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보통 전화로 막 전화를 합니다. 근데 뭐 한참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최초로 전화회담을 하는데 전화회담 첫 번째 이슈가 인권 문제부터 제기를 해버려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전혀 이렇게 화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8일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슬리번과 왕이 부장이 서로 만나는데 격렬한 논쟁만 지속을 했죠. 그 다음에 5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하고 중국의 리어 부총리가 회담을 하긴 했지만 가상회담을 합니다. 그냥 온라인 정도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버리죠. 그래서 사실 2021년도에는 서로 안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만나서 서로의 강경한 입장만 얘기를 했던 거죠. 2022년도에는 바이든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죠. 그 다음에 블링컨과 왕이가 뉴욕에서 9월 달에 회담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전혀 진전이 없죠. 서로 간에 얘기도 없고 공동 성명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이제 어떤 풀린다고 해야 되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힘을 갖게 한 건 바이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열리는 거죠. 처음으로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합니다. 보통 정상이 만나면 두세 시간은 회담해야 되는데 약 2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만나기로 했던 것들을 못 만나고 다시 이번 6월 달에 이제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태연하고 냉정하기만 했죠. 냉정하기만 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응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큰 뭐 반항 같은 걸 안 했죠, 사실. 말로는 뭐 굉장히 험한 말을 내뱉었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미국 행정부의 일정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 5월 중에 요게 뒤쪽 맨 밑에서부터 보면 5월 중에 CIA 국장, 이 행정부 내에서 안보와 관련된 가장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을 하죠. 그 5월 중이나 6월 초 정도 아시겠지만 G7이란 글로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넌트 소라고 해서 조만간 해빙의 시기가 곧바로 올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IA 국장인 빌 번즈가 중국으로 비밀 방문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상무부 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상무부 장관, 우리로 치면 통상부 장관인가요? 지나 레이몬드와 중국의 왕 웬타오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잘 표현되긴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만나던 국방부 장관 회담이 6월 2일 날 미국이 원했죠. 싱가포르에서 둘이서 한번 만나자고. 근데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하에 리젝트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국무부 차관보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6월 4일 날 미국의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얘기를 하죠. CNN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슬리번은 미국과 중국 외교의 핵심이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CNN 인터뷰에서 6월 4일 날 뭐라고 하냐면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왜 5월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이 해답을 말씀드려요. 왜 5월 달부터 이렇게 미국 정부가 난리를 피우는 걸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미국 행정부도 바쁘고 미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게 방역이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뭐 기업가들이 모두 베이징으로 달려가고 있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6월 19일 날 북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죠. Old friend. 그리고 자기가 아메리칸의 퍼스트 프렌드가 이 빌 게이츠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부끼리 어떤 갈등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실질적이고 좀 다른 풍경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중국에서 돈은 많이 못 벌고 있거든요. 어쨌든 올드 프렌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되죠. 또 아시겠지만 6월 7일 뭐 6월 초 정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CEO가 상하이 팩토리를 이제 방문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intertwined with 중국. 그러니까 엮여져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디커플링을 이제 굉장히 반대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사실 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맨날 싸우기만 할 것 같은데 가히 조금 사진 풍경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굉장히 발빠른 것들을 이제 발빠른 행보를 보이겠다. 왜 그런 것들이 생길까? 저는 이것도 저의 이제 예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것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건 이후로 이 미국의 행보가 빨라졌느냐라고 하면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관련해서 이 제재를 하게 되면서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한 번도 미국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제대로 반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최초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3년 3월 30일 날 중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를 발표합니다. 그때 아마 마이크론이 뭐 한 10% 빠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으니까 중국에 관련되는 회사들은 특히나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말아라고 금고하고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5월 25일 날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게 되죠. 5월 25일. 이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벌어진 일이 5월 21일 날 구체적인 제재 법안으로 나오게 되니까 미국 의회는 난리가 났죠. 뒤통수를 때렸다. 중국 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데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근데 행정부는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내부적으로는 차관급, 장관급 수장들이 전부 중국으로 날아가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6월 1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의 시안에 투자를 확대할 걸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보고는 이제 시안에 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가서 중국에 투자를 하죠. 자기한테 제재를 주는 나라에 가서 투자를 더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입니다. 2023년 4월 정도에 중국이 인텔이 이스라엘 기업 인수하는 데에 합병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텔이나 이스라엘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합병 승인이 보류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미국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드러난 것들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들 많이 만들어냈지만 중국도 충분히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제재 방법이 있다는 것을 5월 달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반경을 한 거죠. 이때부터 달라진 거라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이란 나라가 AI, 반도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IRA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미국 경제를 건설할 어떤 화두를 던진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중국을 벗어나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 20년 가까이 중국이란 나라가 태양광 관련되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8, 90%가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돼서는 중국의 부품이나 소재를 쓰지 않고는 어, 원가 맞추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불가능한데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된 거죠. 어, 특히나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선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유럽, 그다음에 중동, 그리고 자기가 아는 3세계, 인도, 브라질까지 섭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어떤 반격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 유럽이라든지 중동이 중국과의 관계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뭐 한 두어 번 보여드린 사진이기지만 마크롱이나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중동에 있는 빈살만, 사우디의 빈살만이나 이란의 수장들이 대부분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사실은 중국은 좀 공격하는 입장이 됐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방어해야 되는 입장으로 2023년도에 돌아선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조금씩은 서로 어느 선에서는 양보나 보완을 할 겁니다. 최근 여러 가지 외신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근 10년 만에 근 30년 만에 최악의 선에 서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게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는 경제적 전쟁이나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경제적 전쟁도 충분히 가능한 게 중국 같은 경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예를 들면 반도체나 기타 다른 것들은 미국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 세계 독성이 있고 공해가 불가피한 화학 제품 719개가 전부 중국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건 중국에서밖에는 생산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전기차 공장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케미컬 공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히토류도 중국이 다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깊은 갈등이 심화는 둘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던 여론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가 급해진 거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요약을 하면 2023년에 나온 디리스크란 말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된다. 디커플링이란 말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천착해 있는데 그게 디리스크란 말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디리스크라는 게. 디커플보다는 조금 완곡하죠. 그냥 디커플보다 180도 다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건 좀 포지티브한 변수죠. 사실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최악의 수준의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아마 이런 갈등보다는 어떤 대땅들, 미니 대땅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를 낼 거고, 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데올로기나 서로 간의 전쟁보다는 경제적 회복과 내수 부양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게 아마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머릿속에 담겨 있던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이 바뀌는 거죠. 양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 양태가 바뀔 때 주식 시장에 어떤 정도의 어떤 큰 이펙트가 온다든지, 18년도 트럼프 이후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든지, 그럼 그 변화가 만약에 포지티브하게 변한다고 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저희들하고 고민을 해보고 포트폴리오 다시 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더 논의를 하고 싶으니까 또 저희들 많이 리퀘스트 주시고, 저희들 세미나를 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빨간 거를 쓰는 거는 우리가 저쪽 부분을 좀 더 많이 넣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지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산업을 바꿔가는 것들, 또 가장 중요한 또 미중 관계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텍톤 웨비나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이번 달에는 이제 목요일 날 했지만 주로 이제 수요일 날 열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